루피와 이무, 드래곤과 갈린, 겐타이와 키드, 로우가 대치 중인 사이 쌍디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이어가기 위하여 곧바로 아이기스에게로 향하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쌍디를 바라보며 검은다리 쌍디, 겨뤄본 바로 아직 내게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부상을 입은 상태이니 워큐리 정도면 충분히 감당이 가능할 터. 하지만 롤로노와 조로는 다르다. 저 몸으로도 워큐리를 쓰러뜨릴 가능성이 농후해. 만약 롤로노와 조로가 자유롭게 움직인다면 위험할지도 모르겠군. 롤로노와 조로는 내가 직접 마무리 짓는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조로를 맡으며 워큐리에게 쌍디를 맡겨두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여 혼돈의 시간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쌍디, 조로, 워큐리를 공허의 공간으로 이동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쌍디는 이 공간은 어디지? 라고 물었고 조로는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며 난 또 길이라도 잃은 줄 알았군. 분명 저 멧돼지는 그런 능력이 없을 텐데 이무는 루피와 대치 중이고 라고 중얼거리며 의아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워큐리도 당황을 감추지 못하며 나와 저 둘을 단번에 끌고 왔다는 것은 누군가의 패기가 최소 우리 셋과 대등하거나 그 이상이라는 건가? 라고 말했고 그 순간 아이기스가 이들의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귀빈들을 초대하게 되어 영광이군요. 패기의 저항이 강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만 확실히 부상 입은 몸으로는 무리였나 봅니다. 라고 말했고 쌍디는 어이 방패자식아, 나랑 못다한 승부를 봐야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동료들이 휘말릴까봐 힘 조절을 할 필요도 없는 이런 공간, 네 녀석을 쓰러뜨리긴 최적인 곳이군. 이라고 말한 뒤 곧바로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전투태세를 갖춥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검은다리 쌍디, 네 상대는 내가 아니다. 오로송 워큐리, 네 녀석이 검은다리를 쓰러뜨려라 라고 명령하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며 누구에게나 존댓말을 사용하던 아이기스는 반말을 사용함은 물론 오로송에게도 명령을 내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워큐리는 이런 건방진 네 녀석 세계정부 측의 인물이면 확실한데 그분도 아닌 이놈이 오로송에게 명령을 내리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아이기스는 토프먼 왕국의 왕 토프먼 워큐리, 난 이놈이 이문인과 함께 세계정부를 설립하기 그 오래전부터 이문인과 함께 네로나 가문의 번영을 위해 살아온 전사다.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만 영리한 녀석이니 분위기 파악은 끝냈겠지. 지금은 내 명령에 따라라 라고 말한 뒤 곧바로 조로를 향해 다가갔고 워큐리는 아이기스에게서 느껴지는 패기와 기운이 자신보다 강했으며 이전부터 이무와 대면하며 자신들에게 이무의 명령을 전하는 근위병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빠르게 분위기 파악을 마친 뒤 자신이 상디를 상대하기로 결정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형태로 변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여전히 아이기스를 상대하려 했지만 워큐리가 사탄의 저주를 사용하여 쌍디를 구속하였고 쌍디와 워큐리, 조로와 아이기스의 대결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쌍디와 워큐리의 대결이 시작된 이후 조로는 곧바로 칼을 뽑아드나 조로는 루피와 대결을 펼치며 심각한 부상을 입었기에 사실상 움직이는 것조차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조로의 왼쪽 주머니를 유심히 보며 분명 아까 초파라는 녀석이 난입했을 때 초파가 밀짚 모자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약을 건넸는데 다행히 제가 지켜본 바 당신과 밀짚 모자를 제외한다면 그 누구도 사슴의 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 역시 루피와 마찬가지로 체력을 순식간에 회복시키는 만병통치약 EOE를 받았고 조로가 받은 EOE는 조로의 체질에 맞춘 EOE 11이었습니다. 그리고 조로는 눈치챈 건가, 근위병 따위는 약 없이도 잡을 수 있으니 걱정 마라. 네 놈을 상대로 이 약을 먹을 리는 없으니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드러낸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 접근하였고 조로는 루피와의 대결에서 패도의 경지에 올라섰기에 조로의 엠마에는 배양색 패기가 영구적으로 휘감겨 있었습니다. 조로는 화도일 문자와 도신류의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조로의 공격 루트를 완벽히 읽어낸 뒤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조로의 삼도류를 완벽하게 막아낸 뒤 자신의 검 혼천 패무도를 꺼내들며 배양색 패기와 참격을 동시에 방출시키며 조로를 땅에 처박아버린
베어버리는데 성공했고 조로는 피를 토해내며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패도의 경지에 올라선 최초의 검사로군요. 도신 류마조차 그 경지에는 도달하지 못했는데 하지만 그 몸으로 제게 덤비는 건 만용입니다. 라고 말하며 조로를 마무리 짓기 위해 조로에게 다가옵니다. 조로는 아이기스와 한압을 주고받은 뒤 아이기스의 실력이 자신의 상상 이상임을 파악한 뒤 루피와의 대결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몸으로는 상대하기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며 곧바로 초파가 준 약을 꺼내들어 먹습니다. 그리고 순간 조로의 온몸에는 극심한 고통이 가해졌고 조로는 순식간에 피가 흥건해지며 옷이 찢어지는 고통을 맛봅니다. 하지만 조로는 일말의 신음조차 뱉지 않았고 검을 진 채 하늘을 응시하고 있었고 아이기스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입니다. 라고 말했고 조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라고 말한 뒤 순식간에 이오이 10일의 약효로 인하여 체력이 모두 회복됩니다. 또한 상처도 말끔히 회복되었고 조로는 푹 자다 일어난 기분이군. 어이 재수없는 갑옷 자식아 각오해라. 라고 말한 뒤 감겨진 자신의 왼쪽 눈을 뜨며 폐양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매우 강력했기에 아이기스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곤란하군 사슴 녀석. 수술 열매에 불로수술에 비할 바는 아니다만 엄청난 약을 만들어냈어.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라 불릴만하군. 이라고 말하며 초파가 만들어낸 약의 효능만큼은 인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아이기스와의 대결을 이어나가기 위하여 다시 한번 자신의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와 무장색 패기를 극대화하였고 조로는 순식간에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일합 참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다리를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이기스는 사람 열매 모델 카오스의 능력을 사용하였고 아이기스의 모습은 아무런 실체가 보이지 않았지만 흐릿하게 푸르게 빛나는 눈만이 보이는 거인의 형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혼돈의 서약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무수히 많은 황금빛 운석이 떨어지기 시작하였고 조로조차 조금은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이 녀석 단순히 오로성 정도로 치부할 남자가 아니군. 적어도 이 정도의 권능은 이무 그 녀석이 떠오를 정도다. 라고 말한 뒤 자신에게로 떨어지는 황금빛 운석을 베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황금빛 운석 중 하나로 위장하여 조로에게 손쉽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자신의 방패 혼천 패무순을 사용하여 조로의 안면을 강타하는데 성공하였고 조로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하지만 조로는 찰나의 순간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공격의 위력을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하였고 곧바로 아이기스에게 접근하여 삼도류 오이 신사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팔을 베어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기스는 자신의 검 혼천 패무도를 꺼내든 뒤 태고의 검식을 사용하여 조로의 삼도류 오이 신사를 막아냈고 조로와 아이기스의 참격이 충돌하며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가상세계에도 큰 영향을 끼치며 주변의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버리는 모습을 연출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곤란하다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롤로노와 조로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강자로군. 빨리 결착을 짓지 않으면 이 세계가 무너지겠어 라고 중얼거립니다. 아이기스와 조로는 격렬한 전투를 이어갔고 아이기스와 조로의 패기는 거의 대등했으며 조로는 검수를 위주로 아이기스는 능력을 위주로 변수를 창출하며 서로를 압박해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점점 전투력이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는 니놈 900년은 더 산 늙은 구렁이 같은데 그 나이를 먹고도 성장할 여지가 남은 건가? 라고 물었고 아이기스는 3000년 전 태고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저는 그 싸움의 여파로 크나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하여 약 3000년간 휴식을 취하며 육신의 부상을 치유하기 위하여 정체를 숨긴 채 이무님을 보필하였고 그간 굳이 제가 나설 만큼의 적은 없었기에 전 몸이 굳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검은다리 쌍디 롤로노와 조로 당신들과 싸우며 점점 제 몸도 과거의 기억을 되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혼천 패무도를 사용하여 조로를 베어버렸고 단번에 조로의 목을 베어버리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목이 떨어져 나간 자신의 몸통을 보게 되었고 순간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일격에 베었다고
기척을 느끼지조차 못했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내 조로는 이 상황이 환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간파한 뒤 무장색 패기를 사용하여 아이기스의 능력에 저항하였고 곧바로 삼도류 절명천파를 사용하여 아이기스를 베어버리려 하였고 삼도류 절명천파의 위력은 하늘을 깨트려버릴 만큼 강했기에 아이기스는 자신의 방패 혼천패무순을 꺼내든 뒤 혼천패무순을 수천 배의 크기로 만들어 그야말로 무적과 같은 방어를 선보이는 기술인 거패지왕을 사용하였고 거인족보다 훨씬 거대한 황제의 형상이 나타났고 동시에 아이기스의 혼천패무순이 수천 배로 커졌으며 거대한 황제의 형상은 수천 배 크기로 커진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패무순을 쥔 채 조로의 공격을 막아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이기스가 거패지왕을 사용한 뒤 조로는 모든 것을 막아내는 방패라는 건가? 하지만 이 세상에 내가 베이지 못할 것은 없다 라고 소리쳤고 조로의 삼도류 절명청파와 아이기스의 거패지왕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조로의 공격조차 아이기스의 방어를 뚫어내지 못한 듯 싶었지만 그 순간 조로의 도신류가 엄청난 폭발을 일으켰고 조로의 생명에 위협이 가할 만큼 엄청난 양의 패기를 흡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로는 전신이 피로 물들며 도신류가 패기를 흡수하는 동안 정신을 잃지 않고 버텨냈고 잠시 후 조로의 도신류 역시 영구적으로 폐양색 패기가 휘감긴 영구패도로 변화하게 되었고 순식간에 조로의 폐양색 패기가 강해지며 아이기스의 거패지왕마저 뚫어내는 데 성공하였고 아이기스가 만들어낸 거대한 황제의 형상은 사라졌고 아이기스의 방패 혼천패무순도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오며 아이기스는 조로의 삼도류 절명천파를 막아내지 못했고 아이기스의 전신이 피로 물들며 아이기스는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아이기스는 곧바로 자신의 생명력을 담보로 상처를 순식간에 회복하며 가까스로 정신을 잃지 않으며 전장으로 복귀하였고 롤로노와 조로 두 개의 검을 영구패도로 만들어내다니 어쩌면 세계정부가 맞이한 최강이자 최악의 적은 몽키디 루피가 아니라 당신일지도 모르겠군요 라고 말하며 조로의 강함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고 조로 역시 체력이 꽤나 소진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아직 진정한 삼도류를 완성하지 못했군. 네 녀석이 전투를 지속할 체력이 남은 걸 보니 말이야 라고 말한 뒤 자신의 검 화도일문자를 바라보았고 엔마와 도신류마저 영구패도가 되었지만 화도일문자만 아직 영구패도가 되지 못했기에 조로는 아직 자신이 완전히 완성된 상태는 아니라고 말하며 자아성찰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조로는 다시 한번 검 세자루에 폐양색 패기를 휘감으며 결착을 지을 준비를 마쳤고 아이기스는 어쩌면 이 대결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겠군. 하지만 우리의 계획을 위해서 내가 여기서 쓰러질 순 없다.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두지 않고 싸우면 곤란하겠군. 이라고 생각하며 조로와 대결을 재개할 준비를 마칩니다. 아이기스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쌍디, 조로, 워큐리와 함께 공허의 세계로 이동하였고 루피는 이문을 바라보며 뭐야 조로와 쌍디가 어디로 사라진 거지? 라고 말했고 이문은 루피의 말에 대꾸를 하지 않으며 루피를 쓰러뜨리기 위해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야훼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이문을 바라보며 니시시시 그래 어차피 조로랑 쌍디인데 아무 일 없겠지. 빗자루 녀석 너만 날려버리면 모든 게 끝나겠군. 이라고 말한 뒤 루피도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거대화를 사용하여 이무와 비슷한 크기로 커졌고 루피와 이무는 곧바로 서로를 향해 주먹을 뻗었고 이무와 루피의 배황색 패기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하늘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바다조차 반으로 갈라져 버렸고 레드라인에는 마치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지각 전체가 흔들리는 모습이 연출되었고 루피와 이무의 배황색 패기로 인하여 레드라인 근처에서 대결을 치르던 중장 이하의 해군들이 모조리 기절했으며 해적과 혁명군 대부분이 그대로 기절해버립니다. 또한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가 군함과 선박들을 덮치며 해군, 해적, 혁명군을 가리지 않고 근처에 있던 모든 이들이 정신을 잃은 채 수장될 위기에 처합니다. 그리고 키자루와 아카이누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몸이 굳어버렸고 샹크스조차 경악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대로 있다간 이곳에 있는 사람 99%가 바다에 수장되어 버린다 라고 말하며 빠르게 레드라인에서 대피해야 된다고 말하지만 벤베크맨을 제외한 모든 빨간머리 해적단의 선원들이 기절했기에 현실적으로 샹크스 혼자 모든 이들을 옮길 수 없었고 현재 레드라인에서 멀쩡히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은 극소수였으며 그 극소수조차 해일과 지진과 같은 충격파로부터 정신을 잃은 이들을 구해낼 방법은 없었습니다. 다만 다행히도 스모커가 뭉게뭉게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최대한 살려내려 했지만 스모커의 능력만으로는 모든 해군과 해적 혁명군을 살리기란 불가능했고 스모커는 해군을 위주로 뭉게구름을 만들어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절망하며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그 순간 하늘에서 용 한 마리가 나타나 패기를 사용하여 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멈춰서였으며 모래폭풍이 휘몰아치며 정신을 잃은 해적과 혁명군이 모조리 공중에 떠오릅니다. 또한 넓게 펴진 실이 공중에 뜬 해적과 혁명군을 모조리 캐치한 뒤 근처의 섬으로 옮겨버리는 데 성공했고 샹크스는 저런 짓이 가능한 건 그들밖에 없는데 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군 측 진영에선 순식간에 거대한 점토들이 생겨나며 군함이 침몰하는 것을 막아냈으며 부처님의 형상을 한 무언가가 나타나 패기를 사용하여 지진과 같은 충격파를 막아섭니다. 그리고 잠시 후 거프가 레드라인의 중심에 나타났고 해군, 해적, 지금은 싸우고 있을 때가 아니다. 모두 레드라인에서 벗어나라. 인간의 몸으론 감당할 수조차 없는 신들의 전쟁이 시작된다. 라고 소리칩니다. 루피와 이무가 충돌하는 것만으로 레드라인이 붕괴되어 갔으며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로 인하여 거의 모든 이들이 기절해버립니다. 그리고 해군과 해적은 즉시 전투를 중단하며 곧바로 레드라인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레드라인에는 루피와 이무의 폐양색 패기를 버텨낼 수 있는 극소수의 강자만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이례적으로 루피, 조로, 쌍디를 제외한 밀짚모자 일당은 전원 레드라인에 집결했고 그 누구 하나 정신을 잃지 않은 채 레드라인에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키는 이봐 모두 써니호에 탑승하라고 고대병기 플루톤이 새롭게 탄생했다고 라고 소리쳤고 나미는 제우스를 활용하여 징베를 제외한 모든 동료들을 데리고 써니호에 탑승합니다. 그리고 징베는 해왕류 포세이돈을 엄호하기 위하여 물에 둥둥 뜬 채 공중을 바라보며 루피군 이번 적은 쉽지가 않아 보이는군. 하지만 자네라면 언제나 그랬듯 답을 찾을 걸세 라고 말하며 루피를 신뢰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나타난 카이도우는 우로로로로 확실히 감옥에서 썩는 것보단 바깥 세상이 낫군 이라고 소리쳤고 빅맘은 맘마 밀짚모자는 어디갔지? 우리를 가둬버린 정부놈들은 내가 잡아야 되는데 말이야 라고 소리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미호크를 비롯한 크로스길드가 모습을 드러냈고 미호크는 밀짚모자 일당을 바라보며 완전체가 모인 것은 저들 뿐인가? 개개인의 무력도 수준급이지만 결속력과 단합력만큼은 가히 세계 최고 수준이군. 진정한 의미의 최강 해적단이라고 볼 수 있겠어 라고 말합니다. 이무와 루피는 한 차례 합을 주고받은 뒤 2차전을 시작하였고 이무는 확실히 체력을 회복한 뒤 기량이 상승하였다.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를 확실히 뛰어넘었다는 거냐 라고 소리쳤고 루피는 니시시시 누군가의 그늘에 얽매이는 이 녀석은 결코 자유를 갈구하는 인간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먹을 매우 거대하게 만든 뒤 단숨에 이무를 내려 찍어버리려고 하였고 이무는 소용없다 밀짚모자 라고 소리친 뒤 4개 원소 중 하나인 불의 힘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의 전신을 불태워버렸고 루피는 화상을 입으며 주춤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의 고질적인 약점 받아 하지만 난 그조차 극복했다 라고 말한 뒤 4개 원소 중 하나인 물의 힘을 활용하여 순식간에 섬 하나를 통째로 수장시켜버릴 만큼 거대한 해일을 일으키며 루피를 그대로 집어 삼켜버리려 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젠장 바다를 쓰는 건 반칙이잖아 라고 말하며 순식간에 공중으로 튀어오르려 하나 바다가 루피를 덮쳐버렸고 루피는 전신에서 힘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루피에게 빠른 속도로 접근하여 루피를 바다에 처박아 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루피의 몸에서 황금빛의 성스러운 기운이 흘러나오며 루피를 덮친 파도는 그대로 소멸되어 버렸고 이무는
설마 놈도 진정한 능력을 깨우친 건가? 악마의 열매를 이 세상에 남긴 이는 숲의 신. 하지만 예외적으로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와 사람 열매 모델 야훼만은 각기 다른 신들이 남긴 악마의 열매이기에 바다의 신의 저주를 받지 않아 바다의 힘을 무효화시킬 수 있다. 물론 열매의 능력을 극한까지 활용했을 때 가능한 얘기. 밀짚모자 루피, 조이보이조차 다다르지 못한 경지에 다다랐다는 거냐 라고 생각하며 루피의 기량은 조이보이마저 확실히 능가한 상태라고 평가합니다. 루피는 기어6를 활용하여 이무의 공격을 한 차례 막아선 뒤 곧바로 자신의 손을 쭉 뻗어 이무의 뒷목을 잡은 뒤 순식간에 이무에게 접근하였고 자신의 무릎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이무의 안면에 니킥을 적중합니다. 그리고 이무는 충격을 입으며 어느 섬으로 떨어져 버렸고 루피는 이시시시 즐거워지는데 라고 소리쳤고 그 순간 해방의 드럼이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큰 소리로 레드라인 전역에 퍼지기 시작하였고 레드라인 깊은 바닷속에서 누군가가 깨어났고 그 인물은 니카 돌아왔는가 라고 중얼거립니다.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고조되어가며 루피와 이무는 오로지 대결에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고 루피는 이무와의 대결에서 계속하여 성장하는 천재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무는 천하 제일인다운 모습을 보이며 루피와 이무의 대결은 진정한 의미의 정점과 전설이 격돌하는 듯한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무는 루피의 공격을 허용하며 땅에 처박힌 뒤 상처를 털어내며 다시 일어났고 곧바로 사람 열매 모델 야훼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공중으로 도약하였고 아포칼립스를 사용하였고 레드라인 근처의 모든 빛이 사라지며 암전 상황이 되었고 이무는 아포칼립스의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이들의 생명력을 흡수하기 시작하였고 이무에게 생명력을 흡수당한 해군, 혁명군, 해적들은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질러댔고 전신이 불타버리고 몸이 미라처럼 말라가는 매우 잔인한 현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무의 전투력은 더욱 상승했고 이무는 야훼의 형태로 변하여 루피에게 빠르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분노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이무! 라고 소리친 뒤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무를 타격하려 하나 타인의 생명력을 흡수한 이무는 더욱 강해진 상태였기에 루피의 공격을 손쉽게 피해낸 뒤 16금시 집행명령을 사용하여 황금빛 화살 16개를 소환하여 루피를 공격하였고 황금빛 화살 16개는 순식간에 루피의 전신을 관통하였고 루피는 충격을 입으며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릅니다. 그리고 이무는 신에게 대항한 인간의 말로는 언제나 비참할 뿐이다 라고 말했고 루피는 자신의 몸에 박힌 화살을 뽑아내며 아직 대결이 끝난 게 아니라고 라고 말한 뒤 고무고무 뇌신 강림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거대화를 진행한 뒤 번개를 낚아채 이무를 향해 던져버렸고 이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공격을 피해내려 했지만 그 순간 루피는 폐왕색 패기와 번개를 동시에 방출하며 이무를 향해 던져버렸고 루피는 번개조차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을 보였고 이무는 루피의 공격을 정통으로 허용하며 충격을 입습니다. 루피와 이무의 대결이 고조되어 왔고 레드라인의 대부분의 전력이 빠르게 대피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샹크스는 공중을 바라보며 야훼와 니카의 대결인가? 가히 신들의 전쟁이라고 불릴만한 항전이군 이라고 말했고 벤베크맨은 조금은 불안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어쩌면 시기가 이른 것인지도 모르겠어. 야훼의 기운이 니카의 기운을 덮어가고 있는 형상이군 이라고 말했고 샹크스는 하지만 니카는 언제나 기적을 일으키는 존재 이번에도 기적을 일으키며 모두를 해방시킬 것이라고 난 믿네 라고 말합니다. 루피는 고무고무 뇌신강림을 사용하여 이무에게 치명상을 입히는데 성공하였고 지면과 바다를 고무로 변환시키며 자연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모습을 선보이며 루피는 인간의 범주를 넘어선 신의 경지에 올라선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이무는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았고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사용하여 루피의 능력을 삭제시켜버리는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루피의 폐왕색 패기 역시 이무와 엇비슷한 수준이었기에 이무가 루피의 능력을 삭제시키는 건 고작 몇 분에 불과했고 이무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 채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루피에게 접근한 뒤 성창 천지멸화를 사용하여 롱기누스의 창을 구현화시켰고 하늘에서 매우 거대한 크기의 롱기누스의 창이 날아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기어6 혹은 기어 피프스를 사용하려 했지만 이무의 폐왕색 패기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루피의 능력이 삭제되었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루피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친 뒤
검은 수염과 같은 능력인 건가? 능력이 사라졌다면 패기를 사용하여 대응한다.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패기도 수련해 두었으니 라고 생각한 뒤 곧바로 자신의 양주먹에 배황색 패기를 휘감았고, 루피는 악마의 열매 능력이 소실된 만큼 더욱 강력한 패기를 선보였고, 루피가 배황색 패기를 발현하는 것만으로 이무가 만들어낸 롱기누스의 창의 속도가 느려집니다. 그리고 이무는 불쾌한 듯한 표정을 지으며 저놈 패기도 정상급이라는 건가? 라고 말하며 루피의 패기를 인정해줍니다. 하지만 루피조차도 패기만으로 이무의 성창천지멸화를 완벽하게 막아설 수는 없었고, 롱기누스의 창은 루피를 향해 서서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루피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을 찾아낸 뒤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두르며 방어력을 극대화시켰고, 곧바로 롱기누스의 창을 향해 점프하여 다가갑니다. 그리고 루피는 배황색 패기를 극대화하며 전신에 무장색 패기를 둘러 공격의 여파로부터 버텨내며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최적의 타이밍에 공격하며 그야말로 패기의 장점을 모조리 융합하여 최적의 일격을 뻗는 기술인 3패 천고 일격을 사용하여 이무의 롱기누스의 창을 부숴버리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루피의 능력이 돌아오게 되었고, 루피는 사람 열매 모델 태양신 니카의 능력을 사용하여 니카의 형태로 변한 뒤 이무를 향해 고무고무 던 솔라 디에티건을 사용하였고, 루피는 이무를 땅에 쳐박아 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이무는 치명상을 입게 되며 이무가 시전한 아포칼립스가 해제되었고, 레드라인에는 다시 빛이 내리집니다. 그리고 루피는 태양과 함께 빛나고 있었고, 이를 본 즈니샤는 기뻐하며 조이보이가 돌아왔다 라고 소리칩니다. 마스는 워큐리와 함께 성지 마리조아로 왔으나 루피와 이무의 충돌로 인하여 성지 마리조아가 붕괴되며 그 여파에 휘말리며 워큐리와 길이 엇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기스가 워큐리, 조로, 쌍디와 함께 공허의 세계로 가버리며 마스는 홀로 성지 마리조아에 남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런 길이 엇갈렸나 보군. 애시당초 워큐리와 함께 검은다리 혹은 롤로노와 조로를 상대하려 했거늘 이라고 중얼거리며 예상외의 상황에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마스는 빠르게 상황 파악을 마치며 루피와 이무가 격돌 중이며 갈린과 드래곤이 격돌 중인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마리조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으며 천룡인들은 신의 함선을 타고 새로운 성지로 도주했다는 것을 확인한 뒤 마스는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고, 우선 자신은 체력을 회복하며 2차전을 준비하고자 하였고, 마리조아가 완전히 수장되기 전에 기밀 자료와 중요 문서, 특히나 이무가 신신당부했던 그 물건들을 회수하기 위하여 판게아성 내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스는 이무만이 출입할 수 있는 꽃의 방 내부로 진입하였고, 꽃의 방에는 마스보다 먼저 도착한 누군가가 있었고, 마스는 매우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이 녀석이 여긴 어쩐 일이냐 라고 묻습니다. 겐타이와 키드, 로우의 대결이 점점 고조되어 갔고, 키드와 로우는 또다시 패배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에 매우 긴장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신중하게 대결에 임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키드와 로우를 바라보며 애송이들 밀짚모자에 가려졌을 뿐 꽤나 대단한 재능을 가졌군 이라고 말하며 키드와 로우도 재능이 뛰어난 인물이라고 인정해줍니다. 그리고 키드는 자만하는 표정을 지으며 해적왕이라고 해서 긴장했는데 실력은 형편없지만 보는 눈은 있군 이라고 말했고, 로우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해적왕이라고 불리는 남자다. 분명 숨겨둔 패가 있을 터 라고 생각하며 겐타이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잠시 과거를 회상하며 과거 400년 전 난 겐타이 해적단을 이끌고 그랜드라인을 제패하며 데비버 원피스를 손에 넣으며 해적왕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라고 말했고, 겐타이의 동료로 보이는 인물의 형상이 나타났고, 그 인물은 세세열매 모델 주작을 먹었던 인물이며 카이도우 피터와 마찬가지로 동방의 사신수를 모토로 한 악마의 열매 능력자였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겐타이는 오랜만에 떠오르는 얼굴이군. 해적왕에 도달한 뒤 난 세계 정부에 도전했지만 그들의 압도적인 무력 앞에 무릎 꿇고 모든 동료를 잃었다 라고 말했고, 키드는 자랑인가? 동료를 팔아먹고 적에게 굴복한 해적은 쓰레기다. 네 녀석은 해적왕이라고 불릴 자격도 없군. 골드로저, 밀짚모자 루피와 비교하면 형편없는 해적일 뿐이다 라고 소리친 뒤 곧바로 겐타이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낭만, 동료, 모험, 자유 이따위 것들은 의미가 없다. 오직 압도적인 힘만이 세계를 지배할 뿐. 나 역시 세계 정부와 격돌하며 그 사실을 깨달았다. 소중한 걸 지키기 위해선 강한 힘이 필요한 법이다. 라고 말한 뒤 곧바로 PP 열매의 최종 각성이라고 볼 수 있는 혈마 소환수를 사용하였고, 겐타이의 등 뒤에는 매우 거대한 크기의 고대개수 혈마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혈마는 겐타이, 나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잦아지는군. 알고 있겠지. 난 언젠간 니놈의 자아를 삼켜버릴 존재라는 것을. 대가 없는 힘은 없다고. 라고 속삭였고, 겐타이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겠지. 그리고 걱정 마라. 네 녀석의 생각대로 자아를 내주는 일은 없을 테니.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폐왕색 패기를 발현하였고, 키드와 로우는 조금씩 뒤로 밀려나며 겐타이에게 쉽사리 다가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혈마의 능력을 사용하여 순간적으로 자신의 힘을 증폭시켰고, 마치 악마처럼 외형이 변하게 됩니다. 겐타이는 혈마와 한몸이 된 이후 이전보다 훨씬 더 빨라지게 되었고, 성격도 더욱 난폭해지고 전투 스타일도 잔인하게 바뀝니다. 그리고 로우와 키드는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서기조차 버거웠고, 로우는 이대로 가다간 자신들이 패배할 것이 뻔하다고 판단하였고, 승부를 뒤집을 결정적인 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로우가 생각할 틈도 주지 않고 로우와 키드를 몰아붙이기 시작했고, 키드는 로우를 향해 어사인을 사용하여 로우를 공중으로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분노하며 뭐냐 트롤 짓이냐 라고 소리쳤고, 키드는 머리는 이놈이 더 잘 돌아가니 작전을 구사해라. 이놈은 잠시 내가 맞는다. 라고 말하며 의도적으로 로우를 겐타이와 떼어두었다고 말하였고, 로우는 저 뾰족머리 녀석이 생각이란 걸 하다니 기대에 보답할 수밖에 없겠군. 이라고 말하며 결정적인 한 수를 생각합니다. 한편 겐타이는 키드가 로우를 의도적으로 멀리 보낸 것을 보며 제법 귀여운 구석이 있군. 하지만 압도적인 힘 앞에선 전략 따윈 소용없다. 라고 말한 뒤 자신의 주먹에 폐왕색 패기를 휘감은 뒤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키드를 공격하였고, 키드는 곧바로 폐왕색 패기와 전자기포를 동시에 방출하는 기술인 폐왕천 전자포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공격을 막아섰고, 겐타이의 폐왕색 패기와 키드의 폐왕색 패기가 충돌하며 겐타이의 주먹은 키드의 레이저에 닿지 않은 채 서서히 키드의 레이저를 뚫어내기 시작하였고, 겐타이는 키드의 폐왕천 전자포를 순식간에 뚫어냅니다. 그리고 키드는 피를 토해내며 땅에 처박혔고, 겐타이는 우선 키드를 마무리 짓기 위하여 키드에게 다가갑니다. 하지만 그 순간 공중에서 매우 거대한 검이 나타났고, 그 검은 곧바로 겐타이의 심장을 관통해버립니다. 그리고 로우는 좋은 작전이었다 뾰족머리 라고 말하며 단숨에 겐타이의 심장을 강탈하기 위하여 메스를 사용하였고, 키드는 피를 흘리며 하마터면 죽을 뻔했군. 빈틈은 만들어줬으니 마음껏 날뛰어라 돌팔이 의사 라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자신이 키드와 로우의 함정에 걸렸다는 것을 파악한 뒤 심장을 꿰뚫는 공격이라. 하지만 상대를 잘못 골랐어. 난 PP 열매를 먹은 피인간. 심장 따위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단 말이다. 라고 소리친 뒤 자신의 심장을 노리며 자신에게 가까이 접근한 로우를 바라보며 혈마 계약을 사용하여 완전한 혈마의 형태로 변하였고, 곧바로 블러드 레퀴엠을 사용하여 로우의 전신을 베어버리는 데 성공하였고, 로우의 피가 메말라가며 로우는 전투불능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로우는 찰나의 순간 수술수술 열매의 능력을 사용하여 셀프 지혈과 수혈에 성공하며 생기를 회복했고, 샴블즈를 사용하여 순식간에 멀리 이동한 뒤 젠장 회심의 한 수도 압도적인 실력 앞에선 소용없다는 건가 라고 말합니다. 겐타이는 로우와 키드의 결정적인 한 수마저 간파하며 압도적인 모습을 선보이며 키드와 로우를 압도하기 시작하였고, 곧바로 블러드레인을 사용하였고 하늘에서 피가 비처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피를 양분 삼아 더욱 거대해졌고 역설적으로 속도도 훨씬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우선 로우부터 노리기로 결정한 뒤 순식간에 로우에게 접근하는데 성공하였고 혈권 타천을 사용하여 로우를 공격합니다. 그리고 로우는 쇼크빌레를 사용하여 겐타이의 주먹에 칼날을 집어넣은 뒤 겐타이의 공격을 무력화시켜버리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의 강력한 무장색 패기는 로우의 칼날마저 버텨냈고 겐타이의 혈권 타천은 순식간에 로우의 칼날을 뚫어버리며 로우의 앞면에 적중했고 로우는 치명상을 입으며 날아갑니다. 그리고 키드가 빠른 속도로 겐타이에게 접근 중이었지만 겐타이는 우선 한 놈을 확실히 처리한다. 어느 정도의 출혈은 각오한다. 라고 생각한 뒤 무리해서라도 로우에게 접근하며 로우를 확실히 마무리 짓기 위하여 폐양색 패기와 저주 입은 수천만 명의 피를 뭉쳐 단번에 방출시키며 상대의 생명마저 앗아가는 기술인 폐혈단명을 사용하여 로우를 공격하였고 로우는 금단의 수술 제1식 변형을 사용하여 순식간에 겐타이의 팔을 절단시키려 했지만 로우의 공격이 얕았기에 겐타이의 팔이 절단되진 않으며 어느정도 부상을 입는 선에서 로우의 공격을 버텨냅니다. 그리고 겐타이의 폐혈단명이 로우에게 적중했고 로우는 고통스러운 듯한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로우는 정신을 잃은 채 바다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겐타이는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바다에 빠졌으니 끝났군. 이제 날파리 하나 남았나? 라고 말하며 만족한 듯한 웃음을 짓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겐타이는 피를 토해냈고 로우에게 입은 데미지가 꽤나 크다는 것을 확인하며 내 상을 입히다니 대단하군 애송이. 언젠가 만개할 별이지만 오늘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꽤나 분노한 표정을 지으며 어이 나를 무시한 대가는 톡톡히 치러야 할 거다. 살고 싶었다면 돌팔이가 아니라 나를 먼저 죽였어야 해. 라고 말했고 겐타이는 너무 강한 말은 하지마. 약해 보인다고. 라고 응수합니다. 겐타이는 꽤나 부상을 입긴 했지만 로우를 리타이어 시키는데 성공했고 로우는 바다에 빠져버렸기에 생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리고 키드는 분노하는 모습을 보이며 겐타이에게 달려들었고 키드는 냉정함을 잃었기에 동작이 커지게 되며 빈틈을 허용하게 됩니다. 키드는 곧바로 자신의 기계팔에 배양색 패기를 휘감은 뒤 겐타이의 복부를 타격하려 합니다. 하지만 겐타이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잠시 앞의 미래를 보며 키드의 공격을 손쉽게 피해냈고 이후 키드에게 가까이 접근한 뒤 키드의 심장에 가슴에 손을 대며 끝이다 애송이. 제법 즐거웠다만 아직은 안돼. 정점급 강자를 상대하긴 턱없이 부족하다. 라고 말한 뒤 블러드 타임을 사용하였고 곧바로 키드의 혈류가 기이하게 움직이며 심장마비를 일으켰고 키드는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며 자신의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키드는 심장이 멈춰가는 고통 속 자신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었고 무장색 패기가 한층 더 강해지며 키드는 겐타이의 블러드 타임을 무효화시키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키드는 목숨마저 건 각오를 보이며 전자력을 극대화하며 주변의 모든 물질을 끌어당겨 순식간에 폭발시키는 기술인 전자포천 투폭사를 사용하였고 겐타이조차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며 그 짧은 순간 한계를 넘어선 것인가? 라고 말한 뒤 곧바로 혈마의 형태로 변화한 뒤 혈마 타천을 사용하여 키드의 전자포천 투폭사를 막아냅니다. 그리고 키드는 기술을 시전함과 동시에 기절하며 바다에 떨어졌고 겐타이는 혈마 타천을 사용하며 키드의 전자포천 투폭사를 막아내는데 성공하였지만 전신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으며 혈마의 힘을 무리하게 사용하며 체력이 크게 소진되었고 겐타이는 키드와 로우가 바다에 빠졌기에 당연히 끝이 났다고 판단하며 우선은 작은 섬으로 향해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찝찝함이 남았고 겐타이는 만약 살아남았다면 그것 또한 운명이겠지 라고 말하며 피로 물든 바다를 바라봅니다. 아이기스가 조로, 쌍디, 워큐리와 함께 허무의 공간으로 이동한 뒤 워큐리와 쌍디의 대결이 성사되었고 워큐리는 전투가 시작되기 이전 마스 아마 꽃의 방으로 향해 그 물건을 챙기는 중이겠지. 근위병 녀석 때문에 나 혼자 알 수 없는 공간으로 오며 계획이 꼬였다만 지금은 오로지 검은 다리를 처리하는 것만 생각한다 라고 생각한 뒤 사람 열매 모델 사탄의 능력을 사용하여 사탄의 형태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쌍디는 마리드 잠브를 사용하여 검은 불꽃을 피우며 전투 태세를 갖췄고 쌍디는 여유롭게 담배를 피며
후 오로성 워큐리 과연 피터라는 녀석과 얼마나 다른지 궁금하군. 로빈짱이 말하길 니놈이 실질적인 오로성의 리더라고 말했는데 말이야 라고 말했고, 워큐리는 오로성 간의 상하 서열은 구분되어 있지 않다. 우린 오직 그분만을 섬길 뿐, 그분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발 아래 살아갈 뿐이다 라고 소리쳤고, 쌍디는 아이기스를 떠올리며 네 녀석도 잘 모르는 게 있는 것 같군. 근위병 녀석은 분명 너보다 강하다. 또한 이무라는 녀석이 네 녀석보다 더 신뢰하는 남자겠지. 니놈들 역시 이무의 눈에는 부품에 지나지 않아. 진정한 의미의 동료가 아니란 말이다 라고 도발하였고, 워큐리는 조금은 분노한 듯한 모습을 보이며 쌍디에게 달려들었고, 쌍디는 견문색 패기를 사용하여 워큐리의 공격을 피해낸 뒤 곧바로 워큐리의 턱에 돌풍 크래쉬를 적중하였고, 워큐리는 충격을 입으며 멀리 날아갑니다. 그리고 쌍디는 담배 한 모금을 깊게 들이마신 뒤 곧바로 담배를 공중으로 던져버리며, 루피와 마리모 녀석은 꽤나 지친 상태일지 모른다. 초파가 준 약이 있긴 하다만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일 터. 결국 이 판을 뒤집는 건 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게임 체인저가 되어 세계 정보를 무너뜨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다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